조병과 신세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건입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가 피해 아동이 수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2차 피해에 대해서 제가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했던 사건이 있는데요. 이번 회차에는 그 스토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하여 초임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변호사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아동 성폭력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는 불과 5살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매우 강했던 시절이고 사례도 별로 없었을 때였다. 아동 성폭력? 그게 뭔 소리요? 아동을 성폭행했다는 소리요? 그런 미친놈이 있어? 그래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제도도 많지 않았다. 아동 성폭력... 법률이 별로 없네. 당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 정도였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움을 청해오는 분이 있었다. 변호사님, 저는 센터에서 왔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들어오셔요. 무슨 일이신가요?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도 진행되었는데 아이가 너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수사 과정이 아이에게 너무 힘든 방식들이에요. 수사 과정이 어땠나요? 피해받은 내용 진술하는 걸 녹화를 해둬야 한다고. 아이가 질의응답 받는 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 아저씨는 알던 사람이니? 아니요, 모르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녹화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카메라가 뭐가 잘 안 된다나. 녹화가 안 됐네? 왜 이래? 그것도 안 돼? 저도 카메라는 잘 몰라서. 이렇게 하고 다시 해봐. 현지야,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지? 아까 잘했으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래서 결국 애가 몇 번이나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말해야 했던 거죠. 결국 피해 아동은 몇 번씩이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해야 했고,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아프게 했고, 부적절한 질문들도 받았다. 어떻게 아프게 한 거니?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니? 아이는 괜찮은가요? 지금 상태가 어때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사받으러 가기 싫다고 울기도 하고요. 저런. 더 이상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여기로 왔어요.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바뀌겠죠.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정황상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요. 네, 돈 받는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수사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싶어요. 그렇게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재판이 열렸다. 피해 아동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측의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녹화를 여러 번 해야 했고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합니다. 저희도 녹화하는 게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법에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비디오 진술 녹화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법이 있는 이유는 진술을 여러 번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들은 진술을 하면서 당시 경험을 생생하게 떠올리기에 제 경험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한 번 말할 때 녹화를 해두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히려 녹화 때문에 반복 진술을 해야 하다니요. 법의 취지에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성폭력 피해자는 평생토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수사기관이 그 상처를 더욱 아프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녹화를 해야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카메라 조작 미숙으로 여러 번 녹화를 진행한 것은 수사기관 측의 잘못입니다.
철저히 준비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피고 측은 원고 측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재판 결과는 승소였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속이 좀 후련하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지겠죠? 네,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죠. 의뢰인은 몇백만 원 정도의 국가 배상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그 소송은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 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런 건 인권이 침해된 경우가 아닐까? 당사자는 정말 괜찮은 걸까? 크고 작은 각종 인권 관련 사안을 챙기는 일을 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등굣길에서 데려가 한 어린 여자아이가 너무도 잔인하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했고 회의가 열렸다. 진상조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부적절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수사 기관 측에서 피해 아동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진술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던 거죠. 피해 아동은 수사를 받으며 상당한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사안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소송합시다. 그래야 바뀌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 전에도 있었지 않았나요? 조 변호사님, 전에 비슷한 사건 승소하신 적 있죠? 아, 네. 일전에 피해 아동에 대한 비디오 진술 녹화 미숙으로 국가 배상 승소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번 국가배상 사건도 조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보시죠. 아, 네. 알겠어요. 제가 해볼게요. 그렇게 나는 아동 성폭력에 관한 사건을 다시 한번 진행하게 되었다.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나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다. 아니, 이런... 정말 이랬단 말이야? 몇 년 전보다 상황이 바뀌고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나빠져 있었다. 피해 아동은 큰 부상을 입고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 그 후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추운 겨울날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했고, 이쪽으로 오세요. 앉아있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딱딱한 의자 위에서 몇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아야 했다. 불편하지. 조금만 참고 해보자. 네. 그런데 한 번은 녹화가 안 되고 한 번은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등. 이게 왜 자꾸 안 돼? 카메라가 고장났나? 수사기관 측의 기기조작 미숙으로 결국 피해 아동은 너무도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4번이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학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났고요. 나는 피해 아동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이건 분명 수사기관 측의 잘못입니다. 그 결과 국가배상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원고 측에 배상금을 지급하세요. 그렇게 그 사건은 승소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하게 여성가족부 장관상 표창까지 받게 되었다. 정말 영광스럽고 기뻤고 변호사로서 큰 보람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을 주장한 것뿐인데 상을 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아동 성폭력 범죄들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일로 재판이 열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 것일까?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피해 아동들이 평생 동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해본다.